늘 어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 도시에서의 삶을 보듬고 치유하는 건 알약이나 주사만이 아닐 수 있다.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콜센터 직원, 피로감이 예사롭지 않은 건설회사 영업부장, 불면증에 괴로워하는 편의점 사장, 아들 집에만 오면 기억을 잃는 어머니 등 이 환자들이 야심한 밤에 진료실에서 수줍게 고백하는 사연들은 조금은 부끄러워 말 못하는 것들이거나 늘 궁금했는데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이거나 세간의 잘못된 통념에 갇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출판사 생각의 힘에서 출간한 오승원 작가의 반딧불 의원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의학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반딧불 의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동네 어귀 상가 건물, 시장통 이웃의 의원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병원을 얘기합니다. 오승원 작가는 서울대병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진료와 더불어 반딧불 의원이라는 공간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상상 속의 공간을 만들어 실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의 시각보다는 환자의 입장에서 병의 원인을 삶의 이력으로 찾아주어 공감의 언어로 설명하며 따스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넘쳐나는 건강 정보의 틈바구니에서 막상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환자의 일상생활을 엿보며 생활에서 얻어지는 질병과 그 질병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 꼭 알아두어야 할 올바른 건강 정보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육체적 고통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지지만 의사의 따뜻한 한마디와 위로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반딧불 의원이라는 공간에서 처방전을 받기도 전에 마음이 가벼워져 진료실 문을 나서는 그들의 고백과 작은 병들의 치유,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일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과로사회. 피로는 간 때문이 아니에요. 김영철 부장이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건 3개월 전 어느 아침이었다. 예전보다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든 지는 오래되었지만 올 들어 늘어난 업무가 원인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터였다. 그 전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밀린 서류와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저녁에는 부서 회식이 있었다.
중견기업에 속하는 K건설 부장 직함을 단 지 올해로 7년째. 45세 부장이 되었으니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이 업계에서는 부장을 달고 5년쯤 지나면 임원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승진이 안 되면 자연스레 퇴사 수순을 밟는다. 함께 입사한 동기들 중 아직 회사에 남아있으면서 부장 직급인 사람은 그뿐이다. 영업부를 책임지는 김 부장은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 잘 팔면 회사가 살고 못 팔면 회사가 망한다. 영업부는 회사의 핵심 부서이자 전투의 최전선에서 적진을 휘젓는 돌격대 같은 존재였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호황일 때는 그야말로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 김 부장 팀에서 굵직한 재개발 사업을 따낸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야근이 일상이었지만 그때만큼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일했던 때가 없었다. 10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재개발과 재건축 위주 정책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던 시기였다. 이런 흐름을 읽고 일찍부터 분양 실적이 부진한 주택 대신 공공시설이나 토목 등으로 영업 포인트를 바꾼 건설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때마침 시작된 4대강 관련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실적이 크게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회사는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 대가는 컸다. 최근 10년간 K건설의 매출은 내리막길이었다.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를 반등시킬 가능성은 낮았다. 몇몇 선배와 동료들은 등 떠밀리듯 퇴사를 선택해야만 했다. 김 부장으로선 회사에 남아있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고 그만큼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했다. 그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는 사치스러운 소리였다. 그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김영철 부장의 팔다리는 물을 잔뜩 먹은 빨랫감처럼 무거웠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만 해도 무진 애를 써야 했다. 입맛이 없어서 아침도 거르고 집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해 모니터를 1시간쯤 들여다보고 있으니 머리가 멍해져 화면 안에 숫자가 들어오질 않았다. 양 어깨에 돌덩어리가 하나씩 올려진 것 같았다. 외부 업무를 핑계로 근처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나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그날은 결국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한의원에 가보라고 했다. 한의사는 맥을 짚어보고는 기가 허해서 그러는 것이니 기를 보충하는 한약을 꾸준히 먹으면 나아질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한약을 내리 먹어도 피곤은 가시지 않았다. 비타민제와 피로에 좋다는 헛개 추출물도 도움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다. 운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때부터였다. 대학 때는 축구부 활동도 했던 몸이었다.
접대와 회식이 많았지만 30대까지는 수영과 등산을 꾸준히 해서 누구 못지않게 건강관리를 잘해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주말에 접대 골프를 하는 것 이외에 운동을 안 한 게 벌써 5년이 넘었으니 문제가 생길 때도 되지 않았을까?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갈 때마다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는 트레이너들을 무심코 지나치곤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들의 구릿빛 팔뚝은 근육이 곧 튀어나올 듯 했고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다. 전단지 몇 장을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을 골랐다. 내친 김에 개인 트레이닝도 신청했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한 게 2주 전이었다. 트레이너는 요즘 유행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했다. 운동을 하면서 김 부장은 생각보다 훨씬 저질인 자신의 체력에 놀랐다. 군대에서 경험한 유격 훈련 이후로 운동을 하며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준비한 프로그램의 횟수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무도에 늘어진 개처럼 헉헉대는 그를 보며 트레이너는 끌끌 혀를 찼다. 그때마다 김 부장은 민망함을 느꼈다. 이 시간에 말짱한 정신으로 집에 가고 있다니 이런 날도 다 있네. 밤 9시였다. 지난해 퇴사한 입사 동기 2명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반가움을 나눈 것도 잠시, 대화는 팍팍한 생활에 대한 푸념, 경연 대회가 되어갔다. 퇴사 후 한 명은 고깃집을, 한 명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업종은 달랐지만 처지는 판에 박은 듯 비슷했다. 둘 다 퇴직금과 대출을 합해 가게를 열었고 최근에는 수익이 줄어 대출금을 갚기에도 빠듯한 처지였다. 그나마 월급쟁이인 김 부장의 처지가 제일 나았다.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일찍 자리를 파한 것은 두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선배의 부고 소식 때문이었다. 폐암이 간에 전이되었다고 했다. 아래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언제나 파이팅 넘쳤던 그였다. 덜컥 겁이 났다. 당장 내일부터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술맛이 달아나면서 잠시 물러서 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버스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두 정거장을 지나친 뒤였다. 김 부장은 눈을 비비며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밤바람이 서늘했다. 택시를 타고 들어갈까 생각했지만 잠깐이나마 눈을 붙여서인지 조금은 개운해진 느낌이어서 바람도 쐴 겸 걷기로 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이지만 익숙한 곳은 아니었다. 버스 정류장에는 피로가 간 때문이라는 간장약 광고가 덩그러니 빛을 내고 있었다. 문득 올려다본 건물 3층에 유독 환한 불빛이 비치는 창이 눈에 들어왔다. 반딧불 의원 진료시간 오후 5시에서 새벽 1시 토요일은 쉽니다. 진료시간을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쩌면 낮에 병원 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테니
괜찮은 영업 방식인지도 몰랐다. 야간에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했다. 문득 그가 올라가 보기로 마음먹은 것은 최근 느끼는 몸의 이상보다도 오늘 들었던 선배의 부고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 시간에 여는 곳이라면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건물 3층에 올라가자 보습학원 몇 개와 건축사 사무소, 기원이 눈에 띄었다. 병원은 어두침침한 복도 끝에 위치하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대기실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다. 마스크를 쓴 채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와 연신 기침을 하는 초등학교 3학년쯤의 남자아이가 한 묶음이었고, 칠수는 넘어 보이는 백발의 노신사가 다른 하나였다. 엄마와 아이가 진료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또 다른 환자가 들어왔다. 붐비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적은 병원도 아닌 것 같았다. 곧 그의 차례가 되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글쎄요, 딱히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의사는 김 부장이 다음 말 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전문의 이수현. 명패에 박힌 의사의 이름이었다. 이전보다 피곤이 심해졌는데 내 몸에 뭔가 병이 생긴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감기는 나빠졌다던가. 이런 진장, 저 앞에 광고판을 없애던가 해야지. 순간 김 부장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환자분께 한 말이 아닙니다. 광고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한 서너 달쯤. 예전엔 며칠 쉬면 나아졌는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아요. 김 부장이 그간의 증상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의사는 주의 깊게 그의 말을 들으며 중간중간 모니터에 기록을 했다. 거친 말을 뱉긴 했지만 불쾌감을 준 건 아니었다. 특이한 것은 김 부장의 말이 길어질 때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손가락으로 자판을 치듯 가볍게 책상을 두드리는 그의 행동이었다. 김 부장이 손가락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느낀 의사가 멋쩍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버릇이어서요. 이렇게 해야 환자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의사는 잠을 잘 자는지, 필요 외에 다른 증상은 없는지 등을 물은 뒤 몇 가지 혈액 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보자고 했다. 김 부장이 진료실을 나오려 할 때 의사가 한마디 덧붙였다. 당분간 운동은 중단하세요. 지금은 쉬는 게 우선입니다. 일주일 뒤 확인한 혈액 검사 결과는 간 기능을 포함해 모두 정상이었다. 그럼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다른 검사를 더 해야 합니까? 약간은 짜증 섞인 김 부장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의사는 책상 위에 있던 컵을 김 부장 앞으로 옮겼다. 이 컵에서 물이 넘쳐 책상 위로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왜 흘러나왔을까요?
예상치 못한 엉뚱한 질문에 김 부장은 당황스러웠다. 한가롭게 선문답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컵에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나서 물이 흘러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몸에 고장이 나는 거죠. 이건 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영철 씨 몸 상태도 확인을 했고요. 근데 더 흔한 건 컵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넘치는 경우일 거예요. 피로라는 증상으로 본다면 과로를 했거나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이를 줄이는 것이겠죠? 김 부장은 고개를 주걱거렸다.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는 평소대로 물을 부었는데 알고 보니 컵의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져서 물이 넘쳤을 수도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거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컵의 크기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직책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많아지잖아요. 결국 물이 넘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 컵의 크기는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김 부장은 생각했다. 적당한 양만 남기고 털어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환경을 바꾸기 어렵다면 결국 나 스스로를 바꿔야 하는데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쉬운 방법이 있나 싶어 보약이나 간장약, 영양제를 먹기도 하지만 일시적인 방법뿐입니다. 오래 걸리지만 컵의 크기를 키우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겠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 술자리를 줄이세요. 운동은 가벼운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담배 끊기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간 먹었던 한약과 잔뜩 사두었던 비타민제들이 떠올라 속이 쓰렸다. 아직 집에 남은 것들도 많을 텐데. 그나저나 앞으로 부서 회식은 없애야 할 것 같다. 직원들은 오히려 더 좋아할지 모르지. 다음 진료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진료실 나가면서 조만간 다시 오게 될 거란 예감이 들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